엄마가 말을 했어요? 전화기를 든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20년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어머니가 말을 했다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낯선 목소리. 아니, 낯설지 않았어요. 너무나 오래전에 들었던, 잊고 있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민호야, 엄마야.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래야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의 작은 마을. 농가 밭이 끝없이 펼쳐진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 끝자락에 낡은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3대가 살아온 집이었어요. 박순덕 할머니는 그의 예순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민호를 키웠어요. 농사일로 허리가 굽고 손이 갈라졌지만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서울에서 만난 여자라고 했습니다. 엄마,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마음에 들 거야.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순덕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아들이 좋다면 자신도 좋았어요. 어떤 며느리가 와도 내 자식처럼 아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왔어요. 이정은. 30살의 도시 여자였습니다. 첫눈에 순덕 할머니는 불안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었습니다. 정은의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그 불안함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니까,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결혼식은 서울에서 올렸어요. 시골 촌로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예식장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구석에 앉아 아들의 행복한 얼굴만 바라봤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은이 인사했습니다. 공손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민호 부부는 서울에서 살았어요. 순덕 할머니는 혼자 시골집을 지켰습니다. 가끔 전화가 왔고 명절에 얼굴을 봤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5년 후 상황이 바뀌었어요. 민호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서울 집을 정리해야 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시골로 내려가도 될까? 잠깐만.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가 네 집인데 뭘. 얼른 내려와라. 기뻤어요. 아들이 집에 온다는 게, 며느리도 함께 산다는 게, 이제 덜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정은이 시골집에 발을 들인 첫날, 그녀의 얼굴에 역겨움이 스쳤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표정을 봤어요. 마음이 철렁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정은아, 피곤하지? 방 따뜻하게 해놨어. 들어가서 쉬어라. 네. 짧은 대답이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방에서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보, 여기서 언제까지 살아야 해? 화장실도 밖에 있고 냄새나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정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다시 일어서면 서울 가자. 민호가 달랬어요. 조금만? 그 조금만이 언제까지인데? 그리고 시어머니. 왜 저러세요? 촌스럽기는. 말투도 그렇고. 야, 그래도 우리 엄만데. 알았어. 됐어. 순덕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아이가 시골이 낯설 수 있지.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은의 태도는 더 나빠졌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는 것, 시골 반찬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젓가락도 대지 않는 것, 할머니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 순덕 할머니는 참았어요. 내가 더 잘해주면 마음이 열리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정은이 좋아한다는 음식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서툰 솜씨로 파스타도 만들어 봤어요. 돈가스도 튀겨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런 거 안 먹어요. 기름지고. 정은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 그래. 네가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언제요? 됐어요. 밥 안 먹을래요. 정은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머쓱하게 웃었어요. 엄마, 걔가 요즘 힘들어서 그래. 이해해줘. 그래, 그래. 알았다. 순덕 할머니는 끄덕였지만 가슴속에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어요. 세월이 흘러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호가 면접을 보러 서울에 간 날이었습니다. 정은과 순덕 할머니만 집에 있었어요. 순덕 할머니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은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정은아, 밥 먹어라. 차려놨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은아?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정은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어요. 밥. 맨날 밥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순덕 할머니가 움찔했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 먹기 싫다고요. 왜 이해를 못해요? 듣기 싫어요. 그 목소리, 그 사투리. 정은이 소리쳤어요. 순덕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은아, 닥쳐요. 그 한마디에 순덕 할머니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나 정성을 쏟은 며느리가 자신에게 닥치라고 했어요. 순덕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섰어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순덕 할머니가 아침을 차리려고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돌아와 있었어요. 인사를 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그런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은 움직이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었어요. 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순덕 할머니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뭐지? 왜 이러지? 목을 만져봤어요.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왜 그래?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엄마. 민호가 놀라서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정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은의 눈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먼저 보였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질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대도 정상이고 신경도 이상 없어요. 아마 시민성 실어증인 것 같습니다. 시민성이요? 민호가 물었어요. 네. 심리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목소리를 잃는 겁니다.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어요. 심리적 충격? 스트레스?
어젯밤 정은에게 들은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닥치라던 그 말. 그게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가.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 탓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약해서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걱정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나을 수 있다고 했잖아. 푹 쉬어.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수 없으니까 끄덕이는 게 전부였어요.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또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병원비 얼마야? 정은의 목소리였어요. 많이 나왔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엄만데. 휴, 돈이 어디서 나? 우리도 없는데. 아, 알았어, 알았어. 근데 솔직히 다행이기도 해. 뭐가? 말 못하는 거. 이제 잔소리 안 듣잖아. 순덕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민호는 걱정했습니다. 병원도 다시 가고 한약도 지어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무뎌졌습니다. 일이 바빠지면서 어머니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정은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더니 점점 대담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못한다는 걸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청소 좀 해요. 집이 왜 이래요? 순덕 할머니가 이미 청소를 했는데도 정은은 그렇게 말했어요. 트집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밥이 왜 이래요? 맛없어요. 다시 해요. 분명 평소처럼 한 밥인데 정은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어머니, 빨래에서 냄새나요. 제대로 해요. 억지였어요. 모든 게 억지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말로 항변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참을 만했어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호가 새 직장에 취직했어요. 이제 형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날도 민호는 회식이 있었습니다. 집에는 정은과 순덕 할머니뿐이었어요. 저녁을 먹은 후 정은이 순덕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리 와봐요. 순덕 할머니가 거실로 갔어요. 정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요. 순덕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정은이 다리를 꼬며 말했어요. 저 어머니 싫어요. 순덕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처음부터 싫었어요. 시골이 싫고, 이 집이 싫고, 어머니가 싫어요. 촌스럽고, 무식하고, 냄새나고,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남편이 여기밖에 갈 데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알아요? 정은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말 못해서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야. 어머니 목소리 듣기 싫었거든요. 그 사투리 진짜 거슬렸어요. 순덕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요. 울긴. 뭘 울어요. 어차피 말 못하잖아요. 누구한테 잃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앞으로 제가 시키는 대로 해요. 알았죠?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쥐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니, 대답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고개로 해요. 알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면서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정은은 순떡 할머니를 하녀처럼 부렸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시켰습니다. 어머니, 내 방 청소해요. 어머니, 빨래 다시 해요. 어머니, 뭐해요? 왜 멍하니 있어요? 이래요. 순덕 할머니는 60이 넘은 몸으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셨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쉬려고 하면 정은이 화를 냈어요. 왜 앉아 있어요? 할 일 없어요? 순덕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다시 일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정은이 먼저 먹고 남은 것만 먹었습니다. 가끔은 남은 것도 없었어요. 어머니, 밥 남았는데 왜 남겨요? 아까워. 다 먹어요. 정은이 일부러 남긴 음식을 순덕 할머니에게 떠넘겼습니다. 반찬 찌꺼기, 식은 국물. 그걸로 끼니를 때웠어요. 민호가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정은은 다정한 며느리로 변했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어머니, 힘드시면 쉬세요. 제가 할게요. 연극이었어요.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민호는 그게 연극인 줄 몰랐어요. 엄마, 정은이가 많이 달라졌지? 요즘 엄마한테 잘하더라.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열어도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요. 가끔 순덕 할머니는 메모지에 글을 써서 민호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정은이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뭐해요? 펜을 들기만 해도 정은이 나타났습니다. 글 쓰시게요? 누구한테요?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글 쓸 거면 제가 볼 거예요. 뭐 쓰려고요? 결국 포기했습니다. 글로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순덕 할머니의 몸은 점점 망가져 갔어요. 65, 66, 67. 나이가 들수록 일은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은의 학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시려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깨졌어요. 뭐예요? 정은이 달려왔습니다. 깨진 그릇을 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그릇이었는데 어머니가 깨뜨렸잖아요.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과도 안 해요? 아, 말 못하지. 그럼 절해요. 절. 순덕 할머니가 멈칫했습니다. 절하라고요. 빨리. 떨리는 무릎으로 바닥에 꿇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어요. 며느리에게, 아들의 아내에게. 정은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됐어요. 청소나 해요. 이건 어머니 밥값에서 빼요.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눈만 내렸어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어요. 순덕 할머니는 70이 넘었습니다. 민호는 40줄에 접어들었고 정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는 없었습니다. 정은이 원하지 않았거든요. 애 낳으면 시어머니가 키우래요? 싫어요. 정은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민호는 아쉬워했지만 아내의 뜻을 따랐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민호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형편이 좋아졌어요. 서울로 돌아가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은이 반대했어요. 서울 집값이 얼만데. 여기가 좋아요. 어머니가 집 지켜주시고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시골에서는 순덕 할머니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거든요. 서울에 가면 그럴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골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말을 못했어요. 10년이 지나도록 의사들은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건 드문 경우라고요. 심리적으로 너무 깊이 다쳐버린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호는 슬퍼했어요. 하지만 바쁜 일상에 그 슬픔도 무뎌졌습니다. 어머니가 말 못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정은의 학대는 계속됐습니다. 아니, 더 교묘해졌어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신적으로 괴롭혔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늙었어요? 보기 싫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느려요? 답답해. 어머니, 민호 씨한테 말 못해서 다행이에요. 말했으면 진작 쫓겨났을 거예요. 순덕 할머니는 매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니까 무뎌졌습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힌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호가 아팠어요.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순덕 할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병원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정은이 막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요? 순덕 할머니가 문 쪽을 가리켰어요. 병원, 아들. 손짓으로 표현했습니다. 병원이요? 안 돼요. 어머니가 가서 뭘 해요? 말도 못하면서. 순덕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울긴. 괜히 가서 민호 씨 신경 쓰이게 하지 말아요. 집이나 지켜요. 정은이 차갑게 말하고 혼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현관에 주저앉았어요. 아들이 아픈데 곁에 갈 수도 없다. 이게 뭐지? 이게 사람 사는 건가?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에 초라한 늙은이가 보였어요. 10년 전보다 훨씬 늙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나 왜 이러고 살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한테 진실을 말할까? 하지만 어떻게? 말을 못하는데. 글로 쓸까? 하지만 정은이 감시하고 있어. 도망칠까? 어디로? 갈 데가 없어. 순덕 할머니는 막막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이제 80이었어요. 20해가 흘렀습니다. 20해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어요. 민호는 은퇴했습니다. 회사를 나와 시골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건강은 좋아졌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여전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다. 같이 마당에 나가자. 민호가 말했어요.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에 나오니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어 단풍잎이 날렸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정은이랑 읍내 가려고. 저녁에 올게. 민호가 말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정은이 나왔습니다. 순덕 할머니를 보며 싸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집 잘 봐요.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민호가 듣지 못하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부가 떠나고 순덕 할머니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20년 전을 떠올렸어요. 며느리에게 닥치라는 말을 들었던 그날. 목소리를 잃어버린 그날. 20년.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많은 걸 참았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어요. 문득 목구멍이 간질간질했습니다.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순덕 할머니가 목을 만졌습니다. 으, 소리가 났어요. 으, 으,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소리였어요. 순덕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목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 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거칠고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목소리였어요. 순덕 할머니는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아이고, 말이 됐어요. 단어가 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만에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왜 지금일까? 왜 하필 오늘일까? 순덕 할머니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말할 수 있다. 모든 걸 말할 수 있다.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입을 열었어요. 20년 만에. 민호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엄마야. 엄마가 말을 한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민호야. 엄마야. 엄마가 말할 수 있게 됐어. 엄마, 엄마. 민호가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기다려. 지금 갈게. 지금 바로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20년 동안 참았던 말들. 20년 동안 삼켰던 울음들. 이제 다 꺼낼 수 있어요. 곧 민호가 올 거예요. 그리고 정은도. 순덕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모든 걸 말하겠다고. 1시간 후 민호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려 달려왔어요. 엄마. 순덕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민호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 진짜야? 진짜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 민호야. 진짜야.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분명했어요. 민호가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20년이야. 20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어. 나도 엄마도. 그래, 답답했지. 많이 답답했어. 그때 정은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한다는 걸 듣고 충격을 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말씀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여자를. 그래, 정은아. 말할 수 있게 됐어. 정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거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거짓말이었어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 아니라 두려운 거였어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안으로 들어가자. 얘기 좀 하자.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어요. 민호는 어머니 옆에, 정은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어떻게 갑자기? 민호가 물었어요. 나도 몰라. 그냥 갑자기 목이 열렸어. 20년 만에. 순덕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가봐야겠다. 검사도 받고. 그래, 그러자.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어요. 엄마, 20년 동안 많이 힘들었지? 순덕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힘들었어. 많이 힘들었어. 엄마. 민호도 눈물을 훔쳤어요. 근데 정은이가 많이 챙겨줬잖아. 내가 바쁠 때 정은이가 엄마 곁에 있어줬잖아.
그 말에 순덕 할머니가 멈칫했습니다. 정은의 눈이 순간 번쩍였어요. 경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눈빛. 순덕 할머니는 그 눈빛을 똑바로 봤습니다. 20년 동안 그 눈빛에 짓눌려 살았어요. 두려웠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 가족이 깨지면 어떡하지? 아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민호야. 순덕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엄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정은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피곤하시잖아요. 오늘은 쉬시고 다음에. 아니야. 순덕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참았어. 더 이상은 못 참아. 민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말이야? 순덕 할머니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네 마누라가. 어머니. 정은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마누라가 20년 동안 날 괴롭혔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뭐라고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정은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거짓말 아니야.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호야, 앉아. 엄마 말 들어. 민호가 멍하니 앉았어요. 정은도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안절부절 못했어요. 20년 전 내가 목소리를 잃은 날이 있었어. 순덕 할머니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정은이가 나한테 그랬어. 닥치라고. 네.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네가 서울 면접 갔던 날이야. 저녁에 정은이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듣기 싫다고. 내 목소리, 내 사투리가 싫다고. 닥치라고. 거짓말이에요. 정은이 외쳤어요. 거짓말 아니야. 순덕 할머니가 정은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날 밤 충격받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왔어. 의사가 그랬잖아. 심리적 충격 때문이라고. 민호가 정은을 봤습니다. 정은아, 이게 사실이야?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2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정은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민호 씨, 나 믿죠?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요? 시어머니가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갑자기 말을 하게 되셔서. 민호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어요. 엄마, 정말이야? 확실해? 확실해. 순덕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야. 정은이가 20년 동안 나한테 한 짓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정은이 애원했어요. 밥을 굶겼어. 내가 해놓은 밥 안 먹고 버리면서 나한테는 찌꺼기만 줬어. 거짓말이에요. 일을 시켰어.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쉬려고 하면 화냈어. 그건 집안일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절을 시켰어.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그릇 깨뜨렸다고 나한테 절하라고 했어. 무릎 꿇고 절했어. 며느리한테.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제가 그런 오해 아니야. 순덕 할머니가 정은을 봤습니다. 눈에 20년의 한이 서려 있었어요. 내가 말 못한다고 무시했지? 누구한테 이르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더 못되게 굴었지? 정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말 못해서 다행이라고 했잖아. 내 목소리 듣기 싫었다고. 기억나? 정은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병원에 갈 때도 막았잖아. 민호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나보고 집이나 지키라고 했잖아.
말 못하니까 가서 뭘 하겠냐고. 민호가 정은을 봤습니다. 정은아. 민호 씨, 나 그런 적 없어요. 시어머니가 잘못 기억하시는 거예요. 잘못 기억한 거 아니야.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20년이야. 20년 동안 매일같이 당했어. 어떻게 잊어? 하루도 안 잊었어. 말 못해서 속으로만 삼켰지. 잊은 적 없어.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엄마, 그게 정말이야? 정말이야. 엄마가 니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야? 말을 못했으니까. 순덕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말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안 나왔어. 글로 쓰려고 해도 정은이가 감시했어. 펜만 들면 뭐 쓰냐고 보여달라고 했어. 민호가 정은을 봤습니다. 정은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됐어요. 정은아.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짜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호 씨. 정은이 울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내가 좀 까다롭게 굴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과장하시는 거예요. 과장 아니야. 순덕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네 방 가봐라. 내 손때 묻은 거 있나? 민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이야? 정은이 방 청소는 맨날 내가 했어. 먼지 하나 없게. 걸레질도 창문 닦는 것도. 근데 정은이 물건에는 손 안 댔어. 그랬다간 또 혼났으니까. 민호가 정은을 봤습니다. 정은아, 내 방 청소는 내가 했어? 정은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부엌 가봐라. 내 식기가 어딨는지. 정은이 그릇은 따로 있고 내 건 구석에 처박혀 있을 거야. 민호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은아. 엄마 밥그릇이 왜 저런 데 있어? 깨진 것도 있고. 정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정은아.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진짜였어? 진짜로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 한 거야? 정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 씨,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뭐? 처음에는 그냥 짜증이 났어요. 시골 생활이 힘들고 시어머니가 촌스러워 보이고. 근데 시어머니가 말을 못하니까. 점점. 정은이 울면서 말했어요. 점점 심해졌어요. 내가 뭘 해도 말 안 하시니까. 아무한테도 이르지 못하시니까. 그래서 더 했다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없을 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20년 동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민호 씨. 정은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순덕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20년 동안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몰랐어. 민호야. 내가 아들이라고. 아들이 엄마 지켜줬어야지. 근데 나는 몰랐어. 바빠서 일 때문에. 핑계 대면서 엄마 곁에 없었어.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앞에. 엄마 용서해줘. 이 불효자를 용서해줘. 순덕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호야, 일어나라. 네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야. 눈 뜨고 못 본 내 잘못이야. 모자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정은은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결정을 내렸어요. 정은아, 우리 이혼하자.
정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민호 씨,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앞으로 잘할게요. 시어머니한테 정말 잘할게요. 늦었어.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0년이야. 20년 동안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어. 그걸 어떻게 용서해? 민호 씨, 나가. 오늘 당장 나가. 정은이 민호에게 매달렸어요. 제발, 민호 씨, 나갈 데 없어. 한 번만 기회를 줘요. 기회? 20년 동안 기회가 없었어? 20년 동안 우리 엄마한테 사과할 기회가 없었어? 그때는 왜 안 했어? 민호가 정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정은은 울면서 짐을 쌌어요.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민호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됐다, 민호야. 이제 됐어. 순덕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 했어. 그것만으로도 됐어. 엄마, 울지 마라. 엄마 목소리 돌아왔잖아. 이제부터 많이 얘기하자. 20년 동안 못한 얘기 다 하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으며. 그래, 엄마. 많이 얘기하자. 이제 내가 곁에 있을게. 평생 곁에 있을게. 그날 밤 모자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순덕 할머니는 거친 목소리로 말하고 또 말했어요. 20년의 침묵을 깨며 창밖으로 달이 밝았습니다. 가을밤 서산 시골집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놀라며 검사를 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20년 동안 시민성 실어증이었는데 갑자기 회복되시다니. 기적인가요? 민호가 물었어요. 네. 보통 이렇게 오래된 경우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목소리도 점점 좋아지실 겁니다. 순덕 할머니가 웃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20년 동안 참았던 말.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리적으로 무언가 풀리신 것 같습니다. 꽉 막혀 있던 게 뚫린 거죠. 병원을 나오며 민호가 어머니의 팔짱을 꼈어요. 엄마,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래, 좋지.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2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순덕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호야. 응? 엄마가 원하는 건 별거 아니야. 뭔데? 그냥 니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웃고. 그거면 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20년 동안 혼자 밥 먹고, 혼자 있고,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어. 그게 제일 힘들었어. 외로웠어. 이제 안 외로워. 내가 곁에 있을게. 그래, 그러자. 모자가 햇살 아래를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날렸습니다. 엄마, 우리 점심 뭐 먹을까? 뭐든지 좋아.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 엄마가 좋아하는 거. 오늘은 엄마 생일처럼 지내자. 순덕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럼 칼국수 먹고 싶다. 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주 먹었거든. 칼국수? 좋아. 맛있는데 알아. 두 사람은 읍내 칼국수 집으로 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맛있어? 그래, 맛있다. 순덕 할머니가 국물을 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20년 만에 아들이랑 밥 먹으니까 더 맛있네. 엄마, 울지 마라. 맨날 우는 거 아니다. 안 울어.
민호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어요. 엄마, 나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엄마가 말 못하니까, 엄마 속마음을 모르니까. 나도 답답했지. 이제 다 말해줘. 뭐든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힘든 것도. 다 말해줘. 그래, 그러마. 순덕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민호야. 응? 사랑한다.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엄마, 갑자기. 20년 동안 못했잖아. 이 말.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했어. 네 아버지 죽고 혼자 키울 때도 힘들었지만 네가 있어서 버텼어. 네가 자랄 때, 학교 갈 때, 취직할 때, 결혼할 때 다 지켜봤어. 말은 못해도 속으로 맨날 응원했어. 엄마, 네가 잘못한 거 없어. 정은이한테 속은 거지. 네 잘못 아니야. 알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마워, 엄마. 뭘, 날 낳아줘서, 키워줘서, 참아줘서, 기다려줘서. 순덕 할머니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칼국수 부르니까 빨리 먹어라. 응. 두 사람은 울면서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그로부터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정은의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정은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맞설 용기가 없었던 걸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던 날, 민호가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끝났어. 그래. 응. 이제 완전히 끝났어. 순덕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호야. 응? 후회하진 않니?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 후회할 게 뭐가 있어. 20년 동안 우리 엄마를 괴롭힌 사람인데. 그래도 네 마누라였으니까. 이제 아니야. 엄마, 나 다시 시작할 거야. 엄마랑 같이. 민호가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앞으로 잘할게. 효도할게. 20년치 효도 다 갚을게. 넌 효도 안 해도 돼. 그냥 곁에 있어줘. 그게 효도야. 알았어. 평생 곁에 있을게. 그날 저녁 모자는 마당에 앉아 별을 봤어요. 가을 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저 별 봐. 진짜 많다. 그러게. 서울에서는 못 보는 거지. 시골이 좋긴 좋아. 그래. 공기도 좋고. 민호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힘들지 않아? 정은이 때문에 나쁜 기억 많잖아.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안 힘들어. 정말? 그래. 다 말했으니까. 속에 있던 거 다 꺼냈으니까. 이제 편해. 엄마, 20년 동안 가슴에 돌이 있었어. 말 못하니까 계속 쌓였거든. 근데 이제 다 뺐어. 시원해. 민호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어요. 엄마, 앞으로는 좋은 기억만 만들자. 힘든 건 다 잊고. 그래, 그러자. 내년 봄에 꽃 피면 여행 가자. 제주도 어때? 엄마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제주도? 좋지. 여름에는 바다 가고, 겨울에는 눈 보러 가고. 네가 그렇게 많이 데려가 줄 거야? 그럼. 20년 치니까. 순덕 할머니가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고맙다, 민호야. 고마운 건 나야. 엄마가 말 돌아와서 그건 하늘이 도와준 거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별을 봤습니다. 가을밤이 깊어갔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어요. 서산 시골집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눈 많이 온다. 목소리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거칠고 쉰 소리였는데 이제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민호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엄마, 이거 마셔. 생강차야. 고맙다. 순덕 할머니가 차를 받아들었어요. 따뜻함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 온대. 손님? 누가? 옆마을 김씨 아저씨. 아버지 친구분이었대. 엄마 목소리 돌아왔다고 하니까 보고 싶대. 아이고, 그 양반이? 오래됐네. 옛날 얘기 많이 하고 싶대. 아버지 얘기도. 순덕 할머니의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어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좋지. 오랜만에 옛날 얘기하면 좋겠다. 점심때 온대. 내가 국밥 끓일게. 네가? 응. 엄마한테 배워서. 민호가 부엌으로 갔어요. 순덕 할머니가 뒤따라갔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엄마는 쉬어.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 같이 하자. 모자가 나란히 부엌에 섰어요. 민호가 고기를 손질하고 순덕 할머니가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봐. 순덕 할머니가 손놀림을 보여줬어요. 아, 이렇게? 그래, 잘하네. 민호가 웃었어요.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좋다. 20년 동안 못 들었던 엄마 목소리. 나도 좋아. 20년 동안 못했던 얘기 하니까. 엄마 앞으로 많이 말해. 잔소리도 많이 해. 잔소리? 응. 듣고 싶어. 엄마 잔소리. 순덕 할머니가 피식 웃었어요. 그래, 잔소리 많이 할게. 밥 챙겨 먹어라. 옷 따뜻하게 입어라. 늦게 자지 마라. 듣기 좋다. 이것도? 장가 언제 갈 거야? 민호가 움찔했어요. 엄마, 그건 농담이야.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그래, 천천히 생각할게. 두 사람이 웃으며 음식을 만들었어요. 점심때 김씨 어르신이 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칠순 노인이었어요. 순덕이, 오래간만이네. 어머, 형님, 들어와요. 순덕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어요. 목소리 돌아왔다더니 진짜구만.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네. 그러게요. 저도 신기해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호가 국밥을 냈어요. 와, 맛있겠다. 민호가 만들었어? 네, 어르신. 엄마한테 배워서요. 효자구만, 효자야. 김씨 어르신이 국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맛있다. 옛날 네 남편이 좋아했던 그 맛이네. 순덕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 양반도 국밥 좋아했죠. 그럼 우리 셋이서 맨날 술 먹고 해장으로 국밥 먹고 그랬지. 그랬죠. 김씨 어르신이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순덕 할머니의 남편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마을 이야기. 순덕 할머니는 웃으며 듣고 대답하고 또 이야기했어요. 20년 동안 못했던 것처럼 민호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밝게 웃는 어머니,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어머니. 엄마가 저렇게 웃을 수 있구나. 민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해가 저물었어요. 김씨 어르신이 돌아가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민호야. 응? 오늘 좋았다. 나도. 옛날 얘기하니까 네 아버지 생각났어.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 어떤 분이었어? 나 어릴 때 돌아가셔서 잘 기억이 안 나. 순덕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 말은 없었는데 마음은 따뜻한 사람. 나한테 한 번도 소리 안 질렀어. 맨날 웃기만 했어. 나 닮았어? 좀 닮았지. 웃는 모습이. 민호가 웃었어요. 아버지처럼 좋은 사람 될게. 엄마한테
넌 이미 좋은 아들이야. 순덕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민호야. 응? 고마워. 갑자기 왜? 그냥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네 덕분에 20년 버텼어. 네 얼굴 보면서 버텼어. 민호의 눈이 붉어졌어요. 엄마, 울지 마. 좋은 말하는 거야. 알아. 근데 눈물이 나. 바보. 순덕 할머니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릴 때처럼 우리 민호 잘 컸다. 아버지 없이도 잘 컸어. 엄마가 키워줬으니까. 아니야. 네가 착해서 그래. 모자가 손을 잡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래, 그러겠지. 그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그래.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느껴. 나도 느껴.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겨울밤 따뜻한 집안에서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길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지만 끝이 났다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이런 거구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건. 순덕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호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왜 엄마? 사랑해. 민호가 돌아봤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맨날 말할 거야. 20년 치니까. 민호가 웃었어요. 환하게. 나도 사랑해, 엄마. 순덕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겨울이 깊어가고 세상은 하얗게 물들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시골집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20년의 침묵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랑으로 가득할 거예요. 문득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정은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눈에 빛이 없었습니다. 민호 씨, 여긴 왜 와?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할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순덕 할머니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정은아. 정은이 순덕 할머니를 봤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덕 할머니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집 나가고 나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한 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용서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정은이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정은아. 네. 일어나라. 정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말했어요. 용서는 아직 못해. 정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가 이어 말했어요.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지금은 아니지만. 어머니, 가라. 그리고 잘 살아. 나처럼 후회하면서 살지 말고. 정은이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정은이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눈 속으로 사라졌어요.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괜찮아?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창밖으로 눈이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민호야. 응? 나 이제 진짜 마음이 편해. 할 말 다 하고 들을 말 다 들었으니까. 민호가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이제 안 힘들어. 진짜야. 두 사람이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전화벨이 울렸어요. 순덕 할머니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아, 나야. 네 오빠. 순덕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오빠? 40년 전에 연락 끊긴 오빠? 오빠, 정말 오빠야? 그래, 나야. 네 목소리 돌아왔다고. 민호한테 들었어. 보고 싶다, 순덕아. 순덕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또 다른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 오빠, 정말 오빠 맞아? 순덕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소식조차 몰랐던 오빠였어요. 그래, 순덕아. 나야. 네 오빠 순철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늙은 목소리였어요. 당연했습니다. 오빠도 이제 80이 넘었을 테니까요. 오빠 어떻게 연락을. 민호한테 들었어. 네 목소리 돌아왔다고. 그래서 용기 냈어. 순덕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 40년이야. 40년 동안 어디 있었어? 왜 연락 없었어?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순덕아. 오빠가 미안해. 할 말이 많아. 만나서 얘기하자. 만날 수 있겠니?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에 대고 끄덕여봤자 보이지 않는데도요. 그래, 만나자. 오빠 어디야? 나 지금 대전에 있어. 내일 갈게. 거기로. 그래 와. 기다릴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호야. 네 큰 외삼촌이래. 알아. 내가 연락했어. 순덕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네가? 응. 엄마 목소리 돌아왔다고 친척들한테 연락했어. 큰 외삼촌 연락처는 옛날에 아버지 수첩에서 본 적 있어서. 그랬구나. 순덕 할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40년 만이야. 민호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큰 외삼촌이랑 무슨 일 있었어? 왜 4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살았어? 순덕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긴 얘기야. 들려줘. 엄마 얘기 듣고 싶어? 순덕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치고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래, 들려줄게. 이것도 20년 동안 못한 얘기니까.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였어요. 순덕 할머니가 스물이던 해, 1964년이었습니다.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위로 오빠가 둘 있었습니다. 큰오빠 순철, 작은오빠 순호. 가난한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품팔이를 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식구들이 오순도순 모여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순덕이 16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가족은 무너졌어요. 큰오빠 순철이 가장이 됐습니다. 23이었어요. 농사를 이어받아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순덕아, 걱정 마. 오빠가 다 해결할게. 순철 오빠는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직한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작은 오빠 순우가 사고를 쳤습니다. 도박에 빠진 거예요. 오빠, 돈 좀 빌려줘. 이번만. 순우 오빠가 순철 오빠에게 매달렸어요. 순철 오빠는 거절했습니다. 안 돼. 도박 끊어. 그 돈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순우 오빠는 화를 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모아둔 쌈짓돈을 훔쳐서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순덕은 17에 부모를 모두 잃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순철 오빠가 순덕을 불렀습니다. 순덕아, 네 서울 가라. 네, 서울이요? 그래. 여기 있어봤자 힘들어. 서울 가서 일하면서 살아. 오빠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놨어. 순덕은 울었어요. 오빠, 나 여기 있을래. 오빠랑 같이. 안 돼. 네 여기 있으면 시집도 못 가. 서울 가서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아. 순철 오빠가 동생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오빠가 농사일 정리되면 찾아갈게. 그때까지 잘 지내. 그렇게 순덕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1965년 봄이었어요. 서울에서 식당 일을 했어요.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오빠가 찾아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빠는 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21살이 됐어요. 그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박영호.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순덕 씨, 나랑 결혼해줘요. 영호가 청혼했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웠거든요. 가족이 필요했어요. 결혼식 전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오빠에게 알려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고향에 도착했을 때 순덕은 충격을 받았어요. 집이 없었습니다. 오빠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순철 오빠 어디 갔어요? 몰라. 작년에 집 팔고 떠났어.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 순덕은 무너졌어요. 오빠가 자신을 버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린 거라고. 오빠, 왜? 순덕은 울면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결혼식에 오빠는 없었어요. 친척도 거의 없었습니다. 쓸쓸한 결혼식이었어요. 그 후로 순덕은 오빠를 찾지 않았습니다. 찾고 싶지 않았어요. 배신감이 컸거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 영호와 서산으로 내려와 살았어요. 아들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런데 민호가 10살 되던 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농기계 사고였어요. 순덕은 또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을 위해 버텼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어요. 오빠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연락 없이 살았구나. 민호가 말했어요.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빠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원망했어. 40년 동안. 근데 이제 오빠가 연락한 거네. 그래. 이제 와서 왜?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움, 원망, 서운함, 기대.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외삼촌 오면 얘기 들어봐.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럴까? 40년이나 지났잖아. 이제 와서 원망해봤자 뭐해. 듣고 나서 판단해. 순덕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네가 맞다. 들어보자. 40년 만에 만나는 건데.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빠 생각에 뒤척였어요. 어릴 때 오빠가 업어주던 기억. 아버지 돌아가시고 울던 자신을 달래주던 기억. 서울 가는 버스에 태워주며 울던 오빠의 얼굴. 그 오빠가 왜 자신을 버렸을까? 왜 말 한마디 없이 떠났을까? 40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었습니다. 내일 알 수 있겠지. 순덕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오후 차 한 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차에서 한 노인이 내렸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샜어요. 하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나도 오빠는 오빠였어요. 순덕아, 오빠가 집을 향해 걸어왔어요. 순덕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40년 만이었습니다. 오빠, 순덕아. 오빠가 먼저 울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순덕아. 오빠가 미안해. 순덕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오빠, 왜 그랬어? 왜 말도 없이 떠났어? 왜 연락 안 했어? 미안해. 다 말해줄게. 들어줄 수 있겠니?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차를 가져왔어요. 외삼촌, 오랜만이에요. 그래, 민호야. 많이 컸구나. 마지막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기억하세요? 그럼. 네 돌잔치 때 갔었어. 그때가 마지막이었지.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뭐? 오빠가 민호 돌잔치에 왔었어?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몰래 갔었어. 너한테 말 못하고. 왜? 오빠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순덕아, 40년 전 일부터 말해줄게. 왜 내가 그랬는지. 오빠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네 서울 보내고 나서 얼마 안 돼 일이 터졌어. 1965년 순덕이 서울로 떠난 직후였어요. 순호가 돌아왔어. 작은 오빠 순호. 어머니 돈을 훔쳐 도망갔던 그 오빠였습니다. 순호가 빚을 지고 왔더라. 엄청난 빚이었어. 도박빚에 사채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어. 순철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왔어. 집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어. 안 그러면 순호를 죽이겠다고. 오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집을 팔았어. 논도 팔고 밭도 팔았어. 그래도 빚을 다 못 갚았어. 오빠가 눈물을 닦았어요. 빚쟁이들이 너한테도 찾아갈까봐 무서웠어. 네 주소 알면 찾아갈 것 같았어. 그래서 연락을 끊었어. 순덕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날 보호하려고? 그래. 니한테 불똥 튀면 안 되니까. 니는 서울에서 새 인생 시작하는데 이런 일에 휘말리면 안 되니까. 오빠, 순호랑 둘이서 전국을 떠돌았어. 돈 버는 대로 빚 갚았어. 공사판, 탄광 안 해본 일이 없어. 10년 넘게 걸렸어. 빚 다 갚는데. 오빠가 흐느꼈어요. 그 사이에 순호가 죽었어. 탄광 사고로. 작은 오빠가. 그래. 내 눈앞에서 구하지 못했어. 순덕 할머니가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몰랐어.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 알리고 싶지 않았어. 니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았어. 니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어. 그래서 40년 동안 연락 못했어. 아니, 안 했어. 니 앞에 나타나면 안 될 것 같았어. 이런 불행한 오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민호 돌잔치 때 한 번 갔었어. 멀리서 지켜봤어. 네가 행복해 보이더라. 남편도 착해 보이고 아기도 예쁘고
그때 왔었어? 응. 인사하려다가 못했어. 내가 나타나면 네 행복 깨질 것 같아서. 오빠, 순덕 할머니가 울었어요. 바보야. 오빠가 바보야. 왜 그랬어? 왜 혼자 다 짊어지고 그랬어? 네가 고생하는 거 보기 싫었어. 니는 이미 부모님 잃고 혼자 됐는데 오빠한테까지 짐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말은 해줬어야지. 날 버린 줄 알고 40년을 원망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오누이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40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순떡 할머니가 물었어요. 오빠,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빚 갚고 나서 대전에 정착했어. 작은 식당 했어. 거기서 마누라도 만났고. 형수님? 응. 늦게 결혼했어. 50에. 좋은 사람이야. 아이는? 없어. 늦게 만나서. 오빠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마누라가 네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 시누이가 있다고 하니까. 나도 만나고 싶어. 다음에 같이 올게. 오늘은 나 혼자 온 거야. 먼저 사과하려고. 순덕 할머니가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사과 받았어. 이제 됐어. 진짜? 응. 40년 동안 원망했는데 오늘 다 풀렸어. 오빠 사정 알았으니까. 순덕아. 고마워, 오빠. 날 지키려고 그랬다면서. 그것만으로 됐어. 오빠가 또 울었어요. 순덕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민호가 휴지를 건넸어요. 엄마, 외삼촌. 그만 우세요. 좋은 날인데. 그래. 두 사람이 눈물을 닦았어요. 오빠 밥 먹어. 내가 해줄게. 네가 해준다고? 그럼. 40년 만에 만났는데 동생이 밥 해줘야지. 순덕 할머니가 부엌으로 갔어요. 오빠가 따라왔습니다. 뭐 해줄 거야? 된장찌개. 오빠 어릴 때 좋아했잖아. 기억하네. 그럼 어떻게 잊어? 순덕 할머니가 재료를 꺼냈어요. 오빠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순덕아. 응? 네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좋다. 20년 동안 못했다며. 응? 오빠도 알았어? 민호한테 들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덕 할머니가 멈칫했어요. 다 들었어? 응. 며느리한테 그런 일 당했다고. 고생했다, 순덕아. 오빠가 곁에 있었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됐어, 오빠. 지난 일이야. 그래도 오빠가 동생의 등을 토닥였어요. 앞으로는 오빠가 곁에 있을게. 늦었지만 순덕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오빠.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반찬 몇 가지. 오빠가 밥을 먹으며 감탄했어요. 맛있다. 어머니 손맛이네. 진짜? 응.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야. 순덕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나도 그렇게 느껴. 어머니 생각하면서 끓이니까. 어머니 보고 싶다. 나도. 두 사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민호가 분위기를 바꿨어요. 외삼촌, 내일 가세요? 응. 식당 일이 있어서. 다음에 형수님이랑 같이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그래, 그러자. 오빠가 손잡벌대는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야. 네. 네 엄마 잘 지켜줘라. 오빠 대신. 네, 걱정 마세요. 착하네. 네 아버지 닮았어. 민호가 웃었어요. 저녁을 먹고 오빠가 일어섰습니다. 나 이제 가봐야겠다. 벌써? 자고 가. 아니야. 마누라 혼자 있어서. 다음에 같이 올게. 순덕 할머니가 오빠를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오빠, 조심히 가.
그래. 순덕아. 응? 사랑해. 우리 막내. 순덕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나도 사랑해, 오빠.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40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오빠가 차에 올랐어요.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자주 연락하자. 응, 그러자. 차가 떠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말 못하고 살았어. 40년 동안 오빠 원망하며 살았어. 그런데 이제 다 풀렸어. 목소리가 돌아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숨겨왔던 진실들이 드러났고 오래된 오해가 풀렸습니다. 말할 수 있다는 건 이런 거구나. 내 마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순덕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보고 있어요? 순철 오빠 만났어요. 40년 만에요. 혼잣말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로 말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어요. 엄마 앉아? 응. 잠이 안 와서. 무슨 생각해? 그냥. 지나온 날들. 민호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요즘 행복해?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네가 곁에 있고 오빠도 만났고 목소리도 돌아왔고 더 바랄 게 없어. 나도 행복해. 엄마가 웃으니까. 민호야. 응? 고마워. 태어나줘서. 민호가 웃었어요. 그건 내가 할 말인데. 왜? 엄마가 날 낳아줬으니까. 내가 고마워해야지.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엄마, 내년에는 뭐 하고 싶어? 글쎄, 뭐가 있을까? 여행 가자고 했잖아. 제주도. 그래, 그랬지. 봄에 가자. 벚꽃 필 때. 좋지. 오빠네도 같이 가자고 할까? 순덕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오빠네랑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하자. 내가 계획 세울게. 고맙다, 민호야. 모자가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겨울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보름달이었습니다. 크고 밝은 달.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빠였습니다. 순덕아, 잘 도착했어? 응, 오빠. 방금 밥 먹었어. 그래, 다행이다. 피곤하지? 괜찮아. 오빠는? 나도 괜찮아. 여행 재밌었어. 응, 나도. 다음에 또 가자. 그래, 가을에 단풍 보러 가자. 좋아. 두 오누이가 한참 동안 얘기했어요. 별것 아닌 얘기들. 하지만 소중한 얘기들. 전화를 끊고 순덕 할머니는 달을 바라봤어요. 달아, 달아. 어릴 때 부르던 노래가 떠올랐어요.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조용히 불렀어요. 목소리로. 20년 동안 못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이제는 부를 수 있어요. 원할 때 원하는 만큼. 그게 행복이에요. 순덕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췄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목소리로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순덕 할머니의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20년의 침묵을 딛고 사랑으로 가득 찬 나날들이여.